이번 영상에서는 그 미분 방정식을 이제 우리 지난번에는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생긴 미분 방정식들을 풀고 그 전 영상에서처럼 리얼 루트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해가 실제로 나타나면은 그 해들이 서로 한 해로 다른 해를 몇 가지 해들로 다른 해를 만들 수 있는지, 즉 해들이 선형 독립인지 선형 종속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론스키안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한 다음에 해들이 실제로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해들이다, 즉 리니어 인디펜던트인 해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 그 n개의 연립방정식을 풀 때 해가 n개 나오면 오케이, 다 찾았어, 리니어 인디펜던트일 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들을 하는 게 이 7.4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퍼스트 오더는 안 쓰기로 했죠. 리니어 ODE들의 그러니까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만들어진 열린 미분 방정식, 시스템 오브 리니어 ODE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 생각을 하면 xi 프라임이 이렇게 pij xj 더하기 gi 이런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쓰기가 귀찮을 때도 많으니까 우리가 얘를 줄여가지고 벡터 형식으로 이렇게 쓰기도 했었습니다. P는 매트릭스인데 벡터가 아니니까 그냥 PT라고 쓰는데 얘는 n by n 매트릭스예요. 자, 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것, 얘가 이 시스템이 언제 리니어인지, 아니지, 리니어인 건 가정을 했고 언제 호모지니어스인지 호모지니어스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G가 0일 때 호모지니어스고요. 호모지니어스가 아닌, 즉 난 호모지니어스는 G가 0이 아닐 때. 자, 여기서도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니 뭐 엄청 조심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주의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가 0이라는 말은 얘는 벡터예요. G1부터 Gn까지라는 함수를 각각의 엔트리로 가지고 있는 벡터니까 얘 0이라고 쓰면 얘는 0벡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0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건 벡터가 아니지, 영함수, 영함수, 영함수 이렇게 n개 있는 이건 겁니다. 얘가 0이 아니라는 거는 어떤 엔트리인 gi는 0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간단하지만 막 뭔가 증명이라고 그 나중에 수강생들이 써놓은 걸 보면 GT는 0 해가지고 뭐 상수처럼 막 취급을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상수는 맞는데 스칼라인 값은 아니고 벡터인 거죠. 자,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x 프라임은 p 곱하기 x가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x1이랑 x2가 해면 그러면 당연하게 C1, X1이랑 C2, X2의 썸도 해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C1과 C2에 대해서. 이거 뭐라고 불렀나요? 우리가 그 리니어 이퀘이션을, 그러니까 선형 상미분 방정식을 다룰 때 가장 먼저 얘기를 했던 슈퍼포지션 프린시플 혹은 중첩의 원리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프린시플 오브 슈퍼포지션이라고 역시 마찬가지로 부릅니다. 이렇게 열심히 거창하게 써놓긴 했는데 증명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자, 우리가 이 더한 거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x의 미분은
당연히 C1 X1의 미분이랑 C2 X2의 미분이랑 얘 합으로 나눠지잖아요. C1, C2는 상수고 X1이랑 X2는 벡터 밸류드 펑션이니까. 자, 얘는 X1 프라임이 X1이 해라 그랬으니까 A가 아니고 P구나. P X1 더하기 C2P X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P가 공통이니까 앞으로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C1은 숫자니까 얘는 벡터니까 순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C1은 숫자니까 안으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네요. 그래서 PT 곱하기 XT다. 즉 X 프라임도 P 곱하기 X를 만족을 하니까 이 C1X1 더하기 C2X라고 새롭게 만들어 놓은 애도 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자, 너무 당연한 얘기를 역시 다른 정리로 봐봅시다. 만약에 이 XI라는 것들이 전부 해라고 쳐요. X 프라임은 P, X의 해라고 칩시다. 그러면 모든 CI에 대해서 서메이션 CI X의 I들 이거는 해가 됩니다. 맞죠? 그냥 두개 되면 N개 되는 거죠. 수학적 기납법으로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당연한 얘기들 하나에다가 론스키안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를 하면은 이 섹션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X 프라임이 PT 곱하기 XT라는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그 앞에서 nth 오더 리니어 ODE, first 오더 리니어 ODE, second 오더 리니어 ODE 할 때와 마찬가지로 호모지니어스가 붙으려면 무조건 리니어 시스템이어야 돼요. 그 1차 함수처럼 나타냈을 때 xi들에 상관없는 t에 관한 함수가 0이다 라는 얘기니까 저기서는 g라는 벡터가 0이다 라는 거랑 동치였으니까. 그래서 이거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똑같이 앞에서의 개념들을 확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베이시스, 이제는 선형대수를 거의 끝냈으니까 아주 익숙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혹은 펀더멘털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거는 그래서 저 열린 미분 방정식, 더 시스템, 정확히 말하면 더 시스템 오브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이퀘이션스,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스 온 i가 있을 때 걔네들의 해라는 거는, 해 베이시스라는 거는 당연히 n개의 해들이 i에서 있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리니어 인디펜던트여야 됩니다. 얘도 벡터고요. 얘도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가 빠졌는데 여기 시스템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 오브 n ODEs on i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i개가 있으면, 여기에 n개가 있으면 우리가 아래에서도 n개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면서 개수가 최대일 때, 2n일 때 우리가 얘를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x 프라임이 1, 1, 4, 1 x가 있다고 칩시다. 얘를 우리가 그 앞에서와 똑같이 풀면 해를 두 개를 얻어요. 1, 2, 2에 3t. 이거 해를 쓰면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줄여서 쓴 겁니다. 2에 3t는 스칼라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죠. 물론 각 t에 대해서 함수긴 하지만. 그 다음에 x2는 1 2, 2에 마이너스 t. 얘도 해가 돼요.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둘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입니다. 정의를 사용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 정의를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긴 한데 벡터라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x1은 이거, x2는 이거. 얘는 n이 2인 경우잖아요. 두 개의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둘을 합쳐가지고 베이시스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x1부터 xn까지가 베이시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역시 앞에서와 비슷하게 우리가 그 세컨드 오더 리니어 OD에서 제너럴 솔루션이 존재한다라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일반해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해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베이시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은 혹시 미분 방정식에 나타나는 변수가 n개면 n개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헤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nth 오더 리니어 OD를 열린 미방으로 바꿔가지고 변환을 시켰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자, 물론 이렇게 쓰면 당연히 C1부터 CN까지는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겁니다. 얘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놓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랑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네요. 자, 또 역시 미방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실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자, 우리가 리니어 인디펜던스를 알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리니어 인디펜던스의 개념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x1부터 xn까지가 벡터라고 합시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함수들의 벡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린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x의 i는 함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x의 1i, x의 2i, x의 ni 이렇게 쓰고 싶은 겁니다. i1, in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우선은 그냥 각각이 n by 1 벡터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x1이 이런 거 t, x2가 t제곱 5t 뭐 이런 그냥 단순한 2x1 벡터들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한 개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다 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좀 알겠죠. 저 함수들을 선형 결합해서 모든 t에 대해서 다 0이 되게 하는 C1부터 CN까지는 0밖에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우리가 익숙한 대로 써보겠습니다. 자, 이무의 C1부터 CN에 대해서 혹시 이 xi라는 함수들을 조합해서 영함수가 나왔으면, 그래서 이 영함수가 나왔다는 거는 말 그대로 모든 t에 대해서 다 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등적으로 0이다를 쓴 거죠. 그러니까 얘가 똑같이 쓰면은 이거예요. i는 1부터 n까지 ci x의 i에 t를 넣으면 0이다. 모든
t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줄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있읍시다. 그러면 그래서 이거 좀 바꿔 씁시다. 만약에 C1부터 CN까지가 R이고 이거면 C1부터 CN까지는 전부 0인 것. 그래요.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이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는 서형계수에서도 많이 보고 미분 방정식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죠. xi들이 함수들의 벡터로 봤을 때 얘네들 조합해서 다른 걸 못 만들 때예요. 자, 이게 다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개념. 얘가 리니어리 디펜던트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어떤 C1부터 CN까지가 있어서 물론 몇 개는 제로여도 되지만 전부 다 제로는 아니어야 됩니다. 전부 다 제로가 아니긴 하면 몇 개가 제로가 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CI랑 XI라는 벡터를 조합하면 얘가 항등적으로 0이 될 때, 즉 모든 t에 대해서 다 0이 될 때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이거 그냥 둘 다 되게 단순한 얘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하나의 개념이 더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A였고 이게 B였습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세 번째가 오히려 함수가 아니고 벡터일 때 여러분들이 선형대수에서 배웠던 리니어 인디펜던스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긴 하지만 모든 점에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진 않고 얘는 처음 보는 개념이니까 써봅시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긴 하지만 T0라는 점에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 라는 얘기만 우리가 새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개념은 써보고 얘기하죠. 이 개념은 R에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벡터들이 다 스칼라잖아요. 두 개 이상 있으면 절대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얘네들이 함수값 하나를 하면 얘가 실수는 아니고 벡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벡터들이 리니어 인디펜던트 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벡터 함수들이 리니어 인디펜던트 한 거고 얘는 그냥 단순히 T0를 넣었으니까 여기에는 상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T도 이미 T0로 치환이 된 상태니까 그래서 이 벡터들이 여러분이 서형대수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리니어 인디펜던트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T0라는 점에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얘는 모든 T에 대해서 다 리니어리 아니지.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을 비교하면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 두 함수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거든요. 근데 T에다가 T0를 0으로 넣는 순간 얘도 0벡터 얘도 0벡터니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죠. 그래서 1번이라 그 A를 만족한다고 C를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C가 한 점에서만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니까 약해 보이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강한 조건이라는 걸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 x1부터 xn까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함수들이 있다고 쳐요. 이 함수들이 있으면 우리가 얘를 x1도 n×1 벡터였으니까 열 벡터였습니다. 맞죠? x2도 열 벡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요. 그때는 우리가 막 미분한 거 열심히 넣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퍼스트 오더 OD만 다루니까 함수가 두 번 미분한지 n번 미분한지 이런 거 모르거든요. 한 번 미분 가능하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이거 n×1 n×1, n×1, n×1들 쭉 하니까 이게 모아놓으면 n×n 행렬이 되겠습니다.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x11, x12, x1n, x21, x22, x2n
땡땡땡 xn1, xn2, xnn. 얘를 우리가 디터미넌트 오브 이 캐피털 XT라고 이렇게 쓰기로 할 거예요. 앞으로 모아놓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당연히 열린 미방에서 나오는 x1부터 xn들의 론스키안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똑같네. 단 정의가 좀 달라졌습니다. 자, 이 정의도 우리가 그 nth 오더 리니어 OD를 가져오면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얘네들이 위에 있는 것들이 미분으로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자, 우리가 아까 이걸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네들이 벡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덱스를 i1이라고 안 쓰고 1i라고 썼습니다. 이유는 저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저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날 때 컬럼이랑 로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형태가 되기를 원한 거였습니다. 맞죠? 퍼스트 로, 세컨드 로, nth 로 이렇게 쭉 나누면 얘네들을 모아놓으면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쓰긴 했지만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되게 이렇게 일반적인 n에 대해서 다 쓰려고 하면 노테이션이 조금 복잡해지는 경향은 있는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그렇게 노테이션이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요. 많아봐야 뭐 2, 3, 4 정도만 푸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x1이 아까처럼 1, 2, 2의 3t라고 합시다. x2가 아까처럼 1,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t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론스키안을 구해라. 그럼 이거예요. x1이랑 x2의 론스키안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는 2의 3t, 2의 3t의 2. 얘도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2의 마이너스 t. 이거예요. 이거 구할 수 있죠. AD 마이너스 BC 하면 되니까. 얘를 굳이 이렇게 안 넣고 스칼라끼리 곱하고 벡터끼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2의 3t 마이너스 t니까 2t. 그 다음에 1, 1, 2 마이너스 2 라고 해도 똑같아요. 이제 디터미넌트의 성질을 아니까 왜 똑같은지 알죠. 여기에 2의 3t가 한 컬럼에 있으니까 바깥으로 뺄 수 있고요. 2의 마이너스 t가 한 컬럼에 있으니까 얘도 바깥으로 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인가? 마이너스 4, 2의 2t. 그래서 론스키안은 당연히 t의 함수고 얘네들은 벡터 밸류드 펑션이지만 얘는 그냥 그 함수값을 실수로 가지는 리얼 밸류드 펑션이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용어들만 얘기를 했습니다. 함수가 호모지니어스일 때 슈퍼포지션이 된다 얘기를 했고요. 함수가 그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다. 그 해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다. 그다음에 포인트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다. 그리고 리니어리 디펜던트다. 그다음에 론스키안 이런 개념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론스키안의 특성을 조금 더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론스키안의 특성을 시간을 이제 그 론스키안의 특성은 그래도 지금까지 나왔던 간단한 것들보다는 아주 약간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론스키안의 특성만 빼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영상에서 그 예제들을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